이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막 잘해주고 배려하고 말도 잘 통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 좀 불편해지고 행동이 거슬려. 왠지 신경해. 만날수록 기운도 빠져. 왜 그럴까요? 이유 사실 단순합니다. 그 사람이 선을 넘고 있어서 그래요. 오늘은 선 넘는 사람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왜 처음에 안 보이다가 나중에 그 선 넘는 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진짜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선을 잘 지키는지 비교해서 아주 현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 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존중이 없어요. 말로만 존중해요. 행동은 통제하려고 드는 거죠. 그 공통점이에요. 말로는 이렇게 해요.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널 얼마나 아끼는데. 근데 행동은 달라요. 처음에 잘 도와주고 이런 선배가 이제 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춰주고 양보하고 맞다고 선배 말에 맞도 고개 끄덕이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팀장님 다른 이쪽 방향이 더 나은 것 같은데요. 그 순간 태도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 선배가. 아직 네가 몰라서 그래. 김대리가 아직 그 부분에 경험이 없어서 그래. 회의에서 그 다음부터 발언권을 주지도 않아요. 막 줄어들어. 맞춰줄 때만 존중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선 넘는 사람은요, 내가 동의하고 맞습니다라고 할 때만 예의를 지키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가 바로 선 넘는 경우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만 옳다고 강요해요. 의견이 아니라 그냥 명령이 되는 거예요. 회의에서 이런 말을 반복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맞아. 아,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그거 다 해본 일이야. 일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겉으로는 이제 경험을 뭐 전수해주고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상대의 의견을 완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만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의견 내면 반응이 아주 예민해지는 거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김 과장? 쓸데없이 일 좀 복잡하게 만들지 마. 이렇게. 결국 팀이 어떻게 돼요? 조용해져요. 아무도 말 안 해요. 선 넘는 사람은요, 이제 자기와 다른 생각을 틀리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리더가 이런 식으로 선을 넘을 경우 그 팀에는 이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세 번째, 자존심만 강한 나르시시스트의 전형들이에요. 이 사과하지 않는 사람의 심리는 어떤 걸까요? 자기의 자존심이 너무 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아까 팀장님 그 말씀은 굉장히 속상했어요. 선배, 아까 그 얘기, 너무 진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만약에 정상적인 관계라면, 그렇게 느꼈구나. 미안해요. 난 그렇게까지 느낄 거라고는 몰랐는데, 내가 생각이 짧았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선 넘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해요. 그걸 왜 그렇게 받아들여? 야, 너 너무 예민하다. 그게 그렇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대꾸를 아예 안 하거나 혹은 농담하면서 막 넘기는 거죠. 절대 먼저 사과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면 자아가 붕괴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대를 그냥 내 직급이나 뭐 나이나 이런 걸로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나이만 먹은 어린아이 같은 거죠. 자, 네 번째 볼까요?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선 넘는 거죠. 너 원래 그런 성격이잖아. 그래서 네가 안 되는 거야. 야, 그 직급에 아직도 그거를 모르냐? 과장씩이나 돼서?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이건 대화. 그냥 판결이 하는 거죠. 너는 이래. 이렇게. 상대는 이제 위에 서고 나는 아래로 내려가고. 선 넘는 사람은 사람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규정해요. 판단해갖고, 너는 이 정도 수준, 너는 이 레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선 넘는 사람의 특징. 상대의 가치를 무시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그건 네 기준이고. 그건 폭력 언어예요. 폭력 언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는 정말 일을 열심히 또 하지만 이제 가정 생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가족도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그러면 거기다 대고서 그런 거 다 사치야. 누구는 애 안 키우고 사냐? 누구는 가족이 없어? 현실을 좀 봐.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이건 뭐예요? 이건 의견 차이가 아니라 상대방의 삶을 막 이렇게 깎아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 넘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들이 있고, 그러면 선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게 다를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내가 조금이라도
악의는 없었지만 내가 의도치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 내가 해당되는 데가 있었다. 그럼 이제 내가 선을 넘고 있었구나. 얼른 고치셔야 되고요. 선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선 지키는 사람은 어떤 게 다를까요? 상대의 속도를 이해해요. 가장 중요한 거죠. 빨리 못한다고 이제 막 다그치거나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직장 수업이다 보니까 이제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각자 속도가 다르다는 거를 이해하는 것처럼 직장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없어요. 김 대리 봐라. 대리도 저렇게 해내는데 과장이 돼서는 창피하지도 않냐?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관계를 아예 깨버리자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상대의 속도를 존중하는 거. 김 대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좀 느리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확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첩한 부분이 있고 상대의 속도를 분야별로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이해해 주는 거, 그 존중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게 바로 선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죠? 힘들다는 후배한테 야, 그만큼 일 안 하는 사람 있냐? 왜 그래? 네가 아주 요즘 한가하지. 배가 불렀구나. 응?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상대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대신 뭐라고 해야 돼요? 힘들다고 하면 그래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업무량이 힘들 만한 수준은 아닌데 난 동의하지 않아 라고 해도 그 사람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거에 여러분 이렇게 꺼려하지 마세요. 인정하는 거는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정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선을 지킨다는 건요 함부로 조언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태도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이제 뭐 직장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은 야 그럴 때는 뭐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이런 전략을 써. 직장 상사가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렇게 밀어붙여 이러면서 막 전략을 짜서 원, 투, 쓰리 막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조언이 이제 필요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나를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함부로 조언하지 않고 조언이 하고 싶을 때는 물어보고 합니다. 물어보고.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좀 해줘도 될까? 물어보고 하세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선을 넘지 않으려면 나는 너를 바꾸려고 하지 않겠어. 나는 너의 속도와 리듬 존중해. 너를 통제하지 않아. 이 세 가지가 지켜지는 관계는요, 절대 소모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워질수록 불편하다면 그건 예민해서가 아니에요. 선을 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선을 지킨다는 건요, 나이가 들어서 연륜이 쌓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 선을 넘어 들어가는 건지, 어떤 일이 선을 지키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늘 꾸준히 생각하고 노력하고 실생활에 적용해 보는 거,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부록으로 이제 선 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처할까 몇 가지 멘트를 알려드릴게요. 나한테 선을 넘어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맞받아쳐야 내가 스트레스 지수를 떨어뜨릴까? 자, 첫 번째, 막 고집하면서 막 강요하는 상사들. 이게 맞아, 이렇게 그냥 해!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팀장님. 그런데 이 리스크만 한 번 더 점검해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죠. 말씀 주신 방향 이해했습니다. 결과 기준만 다시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하지 마세요. 구조로 되돌려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볼까요? 두 번째, 무례하게 농담하고 막 비하하는 이렇게 선을 넘어 들어오는 사람. 그 정도도 못해?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표현은 업무 이야기로 듣기에 조금 어렵습니다, 팀장님. 이렇게. 표정은 이제 굉장히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은 기록으로 남기긴 애매한 것 같습니다. 나쁜 직장 상사는요, 기록에 대단히 약합니다. 자, 사과를 안 하는 나르시시스트 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막 무례하게 해놓고 네가 예민해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또는 감정 얘기보다 그냥 상황 기준으로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 넘는 동료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가 이거 잘하잖아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면 이게 제 업무 범위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선배님. 얘기하거나 이번에 제 일정상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유나 막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동료한테 네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잖아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제 성향에 대한 해석이신 것 같습니다. 그 평가는 제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선배님.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표현이 핵심이에요. 사생활을 침범하면. 그래서 아직 결혼 안 한 거야? 라고 하면 그건 뭐 개인적인 문제니까요. 업무 이야기로 돌아가시죠. 이렇게 웃으면서 말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어떨까요? 너 위에서 다 하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걱정해 주는 건 알겠어. 근데 결정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조언은 고맙지만 선택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몇 가지 이제 대처 멘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실 거를 이제 메모하고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활용하셔서 늘 이렇게 마음이 튼튼하게 그렇게 사회생활을 즐겁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유세미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